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예순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앞으로의 노년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로 늙는 순간은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떠올리면 비슷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두기도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 많은 분들이 노년의 길은 결국 그 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우리를 너무 쉽게 작아지게 만든다고 느껴왔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사람은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택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데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삶의 방향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늘 선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선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치면 스스로 가능성을 좁혀버립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갇히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자기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부터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걸어갈지 같은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되면 마음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의지였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을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노년의 모습을 떠올릴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혼자가 되는 거, 병이 생기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조금씩 그 역할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을 천천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노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선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돌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마음속 깊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있고 저녁이 되어도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몇 가지 작은 장면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부탁을 줄이게 됩니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의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 속에서 부모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의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오가고 서로의 마음을 길게 나누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집에서 조금 남는 존재는 아닐까? 자녀는 또 자녀대로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 결과 생기는 거리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삶의 속도와 환경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 때의 외로움보다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것은 어떤 감정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군가의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면은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조심하게 되고 부탁 하나를 하기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삶이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 두 삶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어질 때 관계는 오래 따뜻하게 남습니다. 노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한 가지 장면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대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삶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길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떠올립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요즘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선택은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입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공간에 적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창밖의 풍경, 익숙한 냄새와 물건들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찾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난 삶의 기억이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웃음이 있었던 시간,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저녁, 계절이 바뀌며 스며들던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 삶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평소처럼 자신의 공간에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방법이 매우 좋은 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저는 이 길에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도움을 받는 시간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지출도 늘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비용은 노년의 마음에 작은 걱정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을 돕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언제 오고 언제 가는지에 맞춰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집이 여전히 내 집이지만 완전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고 창문을 열고 싶은 시간에 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기 시작한 뒤로는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쉬고 싶어도 누군가 올 시간을 생각하게 되고 집안의 모습도 늘 준비된 상태로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조금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니 분명 편안해야 하는데 가끔은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봄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 따뜻하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을 이야기할 때 늘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이 길이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면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너무 빨리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힘이 유지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살아 움직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쉬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도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는 작은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언제 쉬고 언제 움직일지 같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됩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선택을 떠올립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요즘은 집으로 찾아와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을 떠날 필요도 없고 낯선 공간에 적응해야 할 걱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공간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분명해집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풍경, 부엌의 냄새, 오래된 가구의 위치까지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지난 삶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 선택은 매우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나머지 시간은 평소처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도움을 받는 것은 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무거운 일을 대신해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안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타인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언제 사람이 오는지 언제 돌아가는지에 맞춰
하루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방문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 작은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천천히 일어났지만 지금은 누군가 올 시간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의 모습도 늘 단정하게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조금 조심스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남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도움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면 도움을 받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비용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지출은 노년의 마음에 조용한 걱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이나 하루의 일정까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봄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정성을 다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생활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방법이 정말로 가장 필요한 선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어떤 시기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몸이 약해지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누군가의 도움은 큰 힘이 됩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너무 빨리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이 삶의 힘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도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킬 작은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언제 쉬고 언제 움직일지 같은 사소한 선택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여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함은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말도 줄이고 존재도 작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노년을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드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단순히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삶에서 필요한 힘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이해하는 힘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어르신들이 이미 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잠깐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르신이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그 작은 인사는 아이에게 하루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도 하루의 의미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한마디가 동네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꼭 큰 역할을 해야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아픈 감정은 병이나 가난보다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에도 힘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마음을 다시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얻은 따뜻함을 세상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주변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대충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누가 보겠느냐는 생각으로 옷차림을 대충 하기도 하고 생활의 질서를 느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부터 마음도 함께 흐려진다고 느껴왔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등을 펴고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집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런 작은 습관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삶이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자녀와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이웃과 웃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삶을 남에게 맡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